최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공개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개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아예 기본적인 사항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12월 영덕의 한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영덕군 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대부분 식비로 사용했는데 행사 제목과 날짜, 금액만 표시돼 있을 뿐 어디서 누구와 썼는지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접대성 경비는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을 기재해서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휴일과 심야 시간, 술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인근 울진군 의회는 그나마 누가 무슨 이유로 얼마나 썼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지만 영덕군 의회는 기본적인 사용 내역조차 스스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국민은 의장하고 부의장이 알아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정보 공개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8대 때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영덕군도 군수 업무 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는 있지만 행사 제목과 인원까지만 표시돼 있을 뿐 사용 시간과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술집에서 술을 먹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유흥으로 그런 걸 유흥비를 썼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지역에서 한 군데 식당에다 몰아주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미소 지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여론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7월부터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 기반으로 지진 진동 도달 예측 시간과 예상되는 진도, 진동 전파 상황 등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규모 3.5 이상 지진에 대해서는 단층 운동 분석 정보도 함께 제공하며 우리나라 지질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한반도 지질 규모식도 7월부터 적용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동해안 전략 사업으로 해양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16건 655억 원을 선정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경상북도가 동해안 전략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327억 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90억 원, 영덕축산 블루시티 조성 사업 10억 원, 울진해양치유 관광단지 조성 4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10억 원 등입니다. 경주 황리단길이 인기를 끌면서 이색적인 볼거리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정감을 담은 목판화 갤러리를 노지연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황남동 어느 골목에서 만난 할머니와 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노점상.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목판에 새겨졌습니다. 조용한 산사의 아침과 삼릉의 소나무 숲, 신라 천년의 유적들도 목판화라서 더 섬세하게 표현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고 시장통의 사람들, 또 길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 또 농부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아니면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의 모습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감성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전진은 작가는 모친의 병간호를 위해 경주로 귀향한 뒤 대학 시절 이후 놓고 있던 조각도를 다시 잡았습니다. 추상 계열이 주를 이루는 목판화 시장에서 서민의 삶을 흑백으로 찍어내 주목받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기보다 세밀한 묘사를 살린 목판화 500여 점이 전시된 갤러리는 황리단길에 특별한 감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만한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부산 국제 비디오 아트 페스티벌 전이 포항 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열리고 새해를 여는 소리 위드 장사익 공연이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펼쳐지며 오인섭 초대 개인전이 경주 갤러리 라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지연입니다.
포항시 인구가 3년째 줄어드는 가운데 신생아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신생아는 2016년 4,100명에서 2017년 3,500명, 지난해에는 3,200명으로 3년 새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포항시 인구가 3,000명 줄어든 것으로 볼 때 신생아 감소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의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량 증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이와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이곳에서는 전국에서 온 각종 의료 폐기물이 매일 100톤씩 소각되고 있는데 업체 측이 처리 용량을 50톤 추가 증설할 경우 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강읍 두류리 일대는 이미 40여 개 달하는 폐기물 업체가 들어서 주민들의 환경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며 경주시와 환경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소각 이후 배출되는 유해 물질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안전해 증설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포항시 대이동 4차선 도로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주민들이 한때 불안에 떨었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차들이 다니고 있었고 행인들도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멧돼지는 인근을 돌아다니다 양학동 야산으로 사라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의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온화한 날씨에 대기의 질까지 무난해서 야외 활동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토요일은 8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일요일에는 강한 바람에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로 나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 늦게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3도, 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7도, 낮이 되면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일요일 오후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